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이셜 템포럴,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같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와 그다음에 옵티컬 플로우 관련한 실습까지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지를 주로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미지에 대해서 RNN처럼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동영상을 어떤 태스크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태스크가 이런 비디오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처럼 비디오 프레임과 시간에 따라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각각 비디오 클립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 장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 장을 가지고 액션을 리코그나이즈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한 장의 사진도 사실 큰 모델로 돌리게 될 때 데이터나 아니면 모델이 커지게 되는데, 이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뭐 30프레임 초당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들어와서 이제 몇백 배 이렇게 데이터에 크게 커질 수 있겠죠. 뭐 이래서 작은 사이즈의 SD 이런 그 해상도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분당 엄청 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데이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어떤 태스크에 넣기에는 굉장히 너무 로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간 간격을 조금 그 프레임을 건너뛰면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다운 샘플링 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의 앞부분과 뭐 뒷부분을 잘라서 학습에 나눠서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테스트에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때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나서 이 전체에 대해서 뭔가 투표 형태로 이 전체가 어떤 클래스다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한 장 한 장의 이미지에서 최종 클래스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 피처를 잡아서 이 피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MLP 마지막 레이어에 MLP 그 클래스파이어를 넣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 고정된 타임 t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된 MLP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NN에서 나온 피처를 마지막에 MLP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레이트 퓨전, 마지막에 여러 개의 프레임의 정보를 합쳐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프레임들을 다 플리 커넥트에 넣지 않고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시간적인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풀링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원래 TD였는데 D 차원으로 바꾸고 나서 리니어 레이어에 넣고 이제 MLP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간 간격 사이에서 요 발과 다음에 왼발 오른발 뛰는 이런 프레임 사이에 있는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디텍션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 굉장히 하이 레벨로 뽑힌 어떤 피처를 가지고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때문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모션의 특징을 뽑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리 퓨전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CNN을 넣기 전에 아주 쉘로우한 CNN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다 시간 텀에서 다 합쳐가지고 원래 TD였는데 이거를 T 곱하기 D의 형태로 채널 축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막 하이트 위스 이렇게 된다면, 얘를 하이트 위스 이런 식으로 초반에 한 번에 합쳐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럼 얘가 채널이 되니까 그대로 2D CN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얼리 퓨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초반에 어떤 니어바이 프레임에 대한 특징을 뽑을 수 있지만, 이제 레이어의 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만 특징을 뽑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맨틱하고 더 고청하는 특징을 뽑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퓨전과 얼리 퓨전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단점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3D CNN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시간 간격의 시간 공간에서도 CNN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뽑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width와 height가 있으면 타임, 시간 축에서도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2D CNN처럼 이 타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채널 축에 넣고 합치게 되면은 다음 이 피처로 넘어갈 때 이 시간에 대한 축이 마치 채널처럼 생각이 돼서 합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2D CNN을 한다면 3D CNN은 이 공간의 어떤 정보를 필터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마치 우리가 이 필터를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컨볼루션 하듯이 원래 이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 하나의 정해진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거를 채널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여기선 시간이죠. 시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해서 이 3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공간상으로도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상에서 특징을 뽑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고 이때 필터는 시간축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시간축으로도 슬라이딩해서 컨버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타임 시프트 인베리언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컨버전 할 때도 공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으나 특징을 뽑는 게 잘 된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어느 위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이 컨버전을 통해서 특징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비디오에서 나오는 이 지금 이게 그라운드 툴스고 얘가 진짜 클래스고 얘가 잘못 선택된 클래스인데 이런 식으로 스폴스 1밀리언이라고 유튜브 비디오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이 태스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싱글 프레임 또는 얼리 퓨전, 레이 퓨전을 사용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제 3D CNN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이게 2014년이고 이후에 우리가 VGG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요거를 적용해서 3D CNN에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존의 알렉스넷이나 VGG가 성능 향상을 했던 것만큼 이런 식의 성능 퍼포먼스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VGG만 보면은 계산량이 이 정도인데 이 3D CNN을 사용해서 VGG 형태로 만든 이 C3D라는 모델은 거의 3배 정도 더 무거운 연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어떤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리코그나이즈 할 때 사실 이렇게 움직임의 전체 프레임의 픽셀들을 보지 않더라도 특정 점들만 봐도 우리가 마치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특징점만 키 포인트만 가지고서도 어떤 모션을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픽셀들이 어느 위치로 다음 동영상의 프레임으로 갈 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게 옵티컬 플로우라는 태스크가 되고,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태스크에서는 픽셀들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2개 이상의 프레임에 대해서 움직인 정도를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픽셀 x, y가 델타 x, 델타 y의 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 라는 문제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화살표로 다 표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색깔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 방향과 그 다음에 밝기가 여기 색깔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 픽셀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같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미지 프레임 또는 여러 멀티 프레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각각의 프레임을 우리가 시간 축으로도 어떤 컨볼루션을 하고 공간 축으로도 컨볼루션을 해서 요거를 합쳐서 레이 퓨전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3D CN 아까 C3D 같은 경우보다 이 2스트림,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시간축과 공간축으로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쳐주는 게 각각을 이제 한꺼번에 해서 3D CN 하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더 깊게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옵티컬 플로어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플로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제안이 되었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두 장의 이미지, 여기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이미지가 들어올 때 여기서는 이 세 개의 채널의 RGB, 세 개의 채널 RGB를 그냥 채널 축으로 합쳐줍니다. 이가 어떻게 보면은 얼리 퓨전이 되겠죠. 그래서 얼리 퓨전을 합쳐준 다음에 채널 축에서 그냥 바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에서 2D 하듯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옵티컬 플로우에 해당하는 이런 프레딕션 값, 이 프레딕션 값은 각각 위치마다 X랑 Y에, 그러니까 채널이 마지막에 두 개가 뽑히면 돼요. 마치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하듯이 각각의 X 방향의 값, Y 방향의 값이 각각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 각각의 픽셀이 이동한 정도. 가만히 있으면 0,0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뭐 3,0 이런 식으로 픽셀 위치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옵티컬 플로우의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 볼륨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텐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패치상에서 D개와 각각의 패치의 상에서의 이미지가 요 X1 기준으로 요런 패치를 D개를 자릅니다. 이렇게 D개를 잘라서 X2와 X1의 피처 상에서의 코릴레이션 값을, 그래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벡터 상에서 내적이죠. 내적의 값이 두 개가 비슷하면 높고 다르면은 작은 그런 값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이 D by D 차원에서의 코릴레이션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D 제곱의 정보를 우리가 이쪽에서 원래 공간상에서의 정보가 있는데, 이 공간상에서의 두 개의 프레임 1과 프레임 2의 정보를 코릴레이션으로 가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축을 하나 만든다 라는 걸 이제 코릴레이션 레이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일종의 이 X1이라는 정보와 X2라는 정보의 어텐션, 이 두 개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그걸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 제곱이라는 거는 스페이셜,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1이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피처를 곱해가지고 다 엘레멘트 와이즈 합하는 게 얘가 이제 내적이 되겠고요. 그 내적을 통해서 구한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이게 각각의 위치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으로 움직인 거에 뭐 값이 높고 이쪽으로 움직인 거는 끝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높으면 이거는 요 방향으로 움직인 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제 여기서 D 제곱이라는 축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각각의 픽셀마다 이렇게 다 어느 픽셀로 움직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볼륨이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피처, 여기서는 그냥 공간적으로 우리가 컨버전 했던 특징 값을 합쳐가지고 컨카티네이트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하는 게 플로우넷이 되겠습니다. 플로우넷 자체가 원래 이런 픽셀 와이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픽셀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라벨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증폭해서 사용하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에다 이제 파인 튜닝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좋은 이런 성능들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한 이제 이게 기존의 방법이고 옵티컬 플로우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를 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로우넷 2.0이라고 해서 이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발전시킨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